총 527일 모유 수유하면서 직접 겪은 과정과 느낀 감정을 상세히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잠을 못 이루며 아기를 돌보시는 분들께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사실 제가 먼 훗날 아기 냄새가 그리울 때 다시 이 영상을 꺼내보고 싶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연년생 모두 제왕절개를 했고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모유가 나왔습니다. 일단 초유부터 나옵니다. 초유는 산후 2-3일 정도 나오며 흔히 모유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색을 띠고 저의 경우에는 30ml 정도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유가 잘 나오는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들 때는 출산 후 약 60일이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에 모유가 잘 안 나왔는지 수유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고파하면 젖물렸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수유한 적도 있고 하루에 12번 수유한 적도 있고 그래도 젖이 안 나와 계속 배고파하며 분유 보충도 했습니다. 근데 인내하다만 다 먹어가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산후 50일쯤부터 완전 모유 수유를 시작했습니다. 모유 수유 전문가 선생님께 직접 배운 것과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직접 수유를 해야 합니다. 신생아 때는 하루 최소 8번 이상 아기가 직접 젖을 빨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 젖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도 그냥 계속 젖물리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반응하여 모유를 계속 생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술 후 페인버스터를 제거하는 3일차 때 아기를 처음으로 안아보았고 젖물리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초산모 때 신생아실 선생님들께도 수유 자세와 방법을 배웠는데 아기 안는 것도 어려운 왕초보 엄마가 등 두드리며 트림까지 시켜야 하니 가냘픈 아기가 부서질까봐 손에 땀이 흥건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마라토너예요. 조리원에서는 많아야 5번 수유할 수 있으니 모든 수유콜에 빠짐없이 갔고 퇴소 후에는 8번 이상 수유했습니다. 둘째, 3시간마다 유축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조리원은 모자동실이 아니었기에 24시간 직수를 할 수 없어 수유콜이 없는 시간대에는 규칙적인 텀을 두고 유축을 했습니다. 조리원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기저부 마사지 후에 유축기를 이용하였고 가슴 각각 15분씩 총 30분 유축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유축량이 적어 걱정하신다면 실제 모유량은 훨씬 많다고 하니 조금은 걱정을 덜어내셔도 됩니다. 조리원에서 유축을 병행해서 그런지 퇴소 후 모유량이 쉽게 안 늘어 많으면 하루 12번까지 수유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첫째 때는 직수 후 유축을 했었고 둘째 때는 유축 없이 직수만 진행했습니다. 셋째, 밤중 수유는 최소 6개월까지 해야 합니다. 사실 밤에 수유를 안 하면 바로 전몸살이 와서 밤에 잘 수가 없습니다. 젖을 비워내야 가슴이 안 아파요. 그래서 조리원에서는 밤중에 한두 번 유축을 했고 집에서는 밤중에 아기가 배고파할 때마다 바로 직수를 했습니다. 또한 모유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인 프로락틴이 밤중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밤에 수유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더 이상 모유가 필요 없다고 여긴다 하네요. 꾸준한 밤중 수유는 전몸살도 예방하고 모유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점은 밤에 수유하면 바로 잠들어요. 엄마가 모유 수유 하셨기에 당연히 저도 모유를 줘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모유 수유에 겁없이 뛰어든 편입니다. 저는 요람식 자세로 수유했습니다. 모유 수유의 대표 자세인데 저는 이 자세가 가장 안정적이고 편했습니다. 다만 높은 수유 쿠션이 필요합니다. 수유 쿠션이 없거나 높이가 낮으면 엄마 등을 아기 쪽으로 구부려야 하기에
아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저는 다우라이 쿠션, 포켓하니 쿠션을 사용했습니다. 뒤에 등받이 쿠션이 있으면 허리를 지탱해주기에 더욱 좋아요. 누워서 수유도 했었습니다. 둘째가 8개월쯤 될 때에도 새벽 수유가 필요했던 아기라 그냥 누워서 수유하며 전물잠을 했어요. 흔히 6개월 이후부터는 밤중 수유 끊어야 한다. 전물잠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단유할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긴 했네요. 모유는 분유처럼 정확한 수유량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유를 몇 번 했는지, 한 번 수유할 때 몇 분 하는지를 체크하여 모유 수유량을 대략적으로 가늠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기 체중은 잘 늘고 있는지, 하루에 기저귀는 몇 개 사용하는지, 배변 횟수나 상태는 어떤지 등 아기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하며 전량이 부족한 것 같으면 분유 보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 또한 산후 약 50일까지는 모유 수유 직후 분유를 보충했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리는 수유 횟수와 시간은 모유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모유 수유 횟수와 시간은 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 19일째 되는 날에 조리원 퇴소를 했는데 이날부터 배고파하면 계속 젖을 물렸습니다. 모자동실이 아니었던 조리원에서는 24시간 직수를 하지 않았기에 집에서는 어떻게든 젖을 자주 물려 모유량 증가에 힘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유 횟수는 8에서 12회, 수유 시간은 가슴 각각 20분씩 총 40분, 수유텀은 고정되지 않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였습니다. 당시 수유일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유 수유 후 분유 보충을 했었습니다. 둘째의 수유일지인데 첫째랑 함께 기록했네요. 아기가 1개월 때에는 수유텀이 규칙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유텀이란 수유 시작과 다음 수유 시작까지의 간격을 말해요. 예를 들어 1시에 수유를 시작하여 트림까지 시켜준 후 다음 먹기 전까지 놀아주거나 재우고 3시에 수유를 할 때 흔히 수유텀이 2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유텀이 2-3시간 간격으로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수유텀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배고파할 때마다 젖을 물렸는데 아기가 점점 규칙적인 텀을 가지고 젖을 찾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수유 횟수는 6에서 8회, 수유 시간은 20분씩 총 40분, 수유텀은 2시간에서 3시간이었고 첫째는 53일, 둘째는 56일째부터 분유 보충 없이 완모를 시작하였습니다. 생후 2개월부터는 수유텀뿐만 아니라 아기의 일과까지 규칙적으로 되어 아기의 생활 패턴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먹놀잠 패턴이 많아진 편이었습니다. 특히 새벽 수유가 한 번으로 고정이 되면서 아기 통잠 시간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자기로 했잖아. 왜 안 줘? 2개월 때 수유 횟수는 5에서 7회, 수유 시간은 총 30분에서 40분, 수유텀은 3시간에서 길면 4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3개월에 들어서니 수유텀이 거의 고정이 됐습니다. 크게 낮 시간에는 3-4시간 간격으로 4번, 밤중에 아기가 깨면 한 번으로 총 5번의 수유는 고정이 됐고 중간에 아기가 보채거나 배고파하면 추가로 수유를 하였습니다. 3-4개월 때는 아기가 주위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로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가 나면 고개를 휙 돌리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수유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시기에 연년생 가정 보육 중이다 보니 동생이 수유할 때마다 언니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동생이 먹을 때 집중을 못했지만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수유 횟수는 5에서 7회, 수유 시간은 10분으로도 충분한 날이 드물지만 생겼으며 수유텀은 낮 동안 3-4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연년생 계획 임신을 위해 첫째가 133일째 되는 날에 단유 준비를 하였습니다. 직수를 서서히 줄여가기 위해 밤잠 자기 전에 주는 수유부터 분유로 바꾸었습니다. 서서히 분유 횟수를 늘려간 지 17일 만에 단유하였습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낮 시간에 4번, 새벽에 1번, 총 5번의 수유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6개월부터는 밤중 수유를 끊어야 하는데 둘째는 12개월에 단유할 때까지 계속 새벽에 수유를 했습니다. 2-3시에 일어나 젖을 찾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누워서 수유를 했는데 그
그대로 전물잠이 되어버렸습니다. 6개월부터는 이유식을 시작하기에 이유식을 먹인 후 바로 붙여서 수유했습니다. 수유 횟수는 5회, 수유 시간은 길어야 10분, 수유텀은 3, 4시간이었습니다. 7개월이 되면 모유든 분유든 간식으로 주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정말 먹성이 좋아서 7개월부터 하루에 이유식을 3번 주기 시작했고 모유는 간식처럼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때부터 모유 수유가 정말 편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몸만 있으면 아주 편하게 먹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위해 모유 수유를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외출이나 여행 갈 때 안 분유, 분유병, 포트기, 젖병, 세제, 세척술 등 챙겨도 되니 정말 편했습니다. 첫째 때는 이 시기에 분유를 먹였어서 먹는 짐만 한가득이었는데 둘째 때는 분유짐이 싹 사라지니 정말 편했습니다. 수유는 하루에 4번 했습니다. 이유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맘마 중간중간에 모유를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밤잠 잠들기 전에 모유를 먹이면서 재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새벽 수유를 끊지 못하여 젖물려 재웠습니다. 그래서 수유 횟수는 하루에 4번, 수유 시간은 가슴 한 족당 5에서 10분, 수유텀은 3, 4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작성했던 수유일지를 기반으로 연년생 엄마의 주관적인 경험을 곁들여 원령별로 평균 수유량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엄마만 할 수 있는 모유 수유를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외출이 너무 편합니다. 외출할 때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촉조기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촉조기를 특별히 찾지 않아 6개월 전에 쉽게 끊었고 밤중에 촉조기가 빠져서 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분유값이 안 듭니다. 엄마에 대한 애착이 심합니다.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엄마가 맘마를 주는 사람이라 인지해서 그런지 둘째는 엄마에 대한 애착이 생각보다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신기하게도 단유 후에는 아빠한테도 잘 안겨주니 정말 다행입니다. 바로 자자. 엄마가 훨씬 더 고생을 하여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첫째에 비해 물을 잘 안 먹었습니다. 이유식 시작하면서 물도 같이 먹어야 하는데 물을 잘 안 찾고 저도 잘 안 먹으니 변비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밥은 둘째가 잘 먹긴 합니다. 출산 후 회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파도 약 처방이 제한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둘째 임신하면서 생긴 한포지는 바르는 약 처방도 안 되고 치료 시기를 놓쳐 아직도 낫지 않아 고생 중입니다. 몸이 잘 따라와준다면 모유 수유 무조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유 기간은 고민할 것 같아요. 6개월 이상은 하고 싶으나 몸이 과연 허락해 줄까요? 일단 둘부터 잘 키워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 엄마가 모유수유 도전해보겠다고 간호사 선생님, 신생아실 선생님, 그리고 모유수유 전문가 선생님께도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바쁘신 선생님들께 무한 질문 드릴 수 없고 나름대로 공부는 해야 아기가 덜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전문가 선생님들 영상 싹 다 찾아봤는데요. 그중 많은 도움받았던 유튜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삐뽀삐뽀 정유미 TV, 권양화 원장의 다우라이 TV, 곽윤철 아이 연구소. 모유수유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삐뽀삐뽀 정유미 TV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모유수유 관련 전문 상담을 받고 싶을 때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모유수유 상담실을 이용해보시고 수유 중에 안전한 약인지 찾고 싶다면 락트메드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